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경조사와 관련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외국에 살고 외국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쌓아가는 인간관계나 정서적 공감대는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정서적인 부분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축하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슬플 때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느낌이나 표현하는 방식은 자라온 환경, 문화에 따라서 공감하는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오늘은 결혼식이나 출산과 같은 경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제 생각이 잘 정리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장례식 같은 조사와 관련돼서 제가 느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는 6년 10개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6년 2개월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큰 사고만 없다면 이제 한국에서의 기간보다 싱가포르에서의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싱가포르에 지내면서 우리나라랑 문화나 정서적으로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제가 지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인이 적응해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하고 뉴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데 역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6년 동안 같은 팀 팀원이 결혼식을 올린 게 3번 있었고요. 아이를 낳아서 축하해주는 경우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초대 문화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결혼을 할 때 청첩장을 받기는 했는데 이걸 참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참석을 하게 되면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흔하게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나 지금 싱가포르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는 동일 업계고요. 본사 인력만 봤을 때는 인원 수도 비슷한 정도예요. 한국 회사의 경우는 결혼식이 있을 때 안면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청첩장을 다 돌렸던 것 같은데요. 각 팀장이나 부서장 그리고 대표님을 비롯한 임원들에게도 청첩장을 돌리면서 이렇게 결혼 소식을 알리는 조직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전혀 대화를 할 일도 없는 대표님 을 찾아가서 이렇게 어색한 대화를 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는 사람인데 청첩장을 돌려야 되나 조금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 팀에 이런 직원이 결혼을 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알리는 의미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에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전체 직원들한테 떡을 돌리기도 했었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문화나 정서적으로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결혼식에 있어서는 이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같은 팀 팀원의 3번의 결혼식 중에 제가 초대를 받고 참석을 한 건 단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워낙 아웃사이더 외노자기도 하고 사무실에 가서 어떤 날은 정말 하이 그 다음에 바이 이 2마디만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친분 관계를 그렇게 깊숙이 갖는 현지 친구가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 저의 한국적인 시각에서는 같은 팀 팀원 정도면 모두 다 결혼식에 초대를 하고 참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사무실에 매니저와 헤드 그리고 팀원들까지 포함해서 20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친분에 따라서 초대를 하지 않는 동료가 한 반 정도 됐던 경우도 있고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헤드조차도 초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친분이 없어서 굳이 초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현지의 비싼 결혼식 비용이나 이제 제한된 자리 때문에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만 선택적으로 초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다르구나 이런 걸 처음 알게 됐고요. 이후에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관광을 오면 한 번쯤 보게 되는 더 플로튼 호텔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결혼식을 한 동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참석하는 결혼식이다 보니까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축의금을 결혼식을 하는 호텔의 식비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싱가포르 호텔 결혼식장에 식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친구들은 이거를 검색을 해서 1인당 식비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축의금을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더 플러튼 호텔 같은 경우는 식비가 1인당 200불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200불 정도의 축의금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결혼식장에 따라서 조금 축의금을 달리 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 칼같이 지켜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금액을 정확하게 내기도 하고 1인당 금액도 비싸다 보니까 여자친구나 아내를 데려갈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되고 대부분이 혼자서 참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초대를 하는 사람이나 초대를 받는 사람들도 웬만한 친분이 있지 않으면 조금 초대를 하기가 서로 조금 난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에 있어서는 이런 차이가 있었던 반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우리랑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축하한다고 팀원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전달을 해줘요. 금액은 각자 자유롭게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0불을 내고요. 이렇게 축의금을 전달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뱅가완 솔로 같은 곳에서 케이크를 바꿀 수 있는 바우처를 다른 동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한국 회사랑 상당히 비슷하다고도 생각이 됐고요. 한국에서도 회사 자체적으로 출산한 직원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고 별도로 팀원들끼리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싱가포르에 와서 아이가 생겼는데요. 축의금을 받고 나서 한 달 뒤에 이렇게 선물 바우처를 다시 나눠주는 문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본의 아니게 축의금만 받고 입을 싹 씻고 말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민망해지기도 해요.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나만 초대를 받지 못한 건가 싶어서 조금 섭섭하기도 했었고 내가 외노자의 아웃사이더라 조금 다른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초대를 못 받았다고 섭섭하지도 않고 맞아 저 친구랑 나랑 그다지 친분관계도 없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경조사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례식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